안녕하세요. 저는 KB스타즈 여자 프로농구단 트레이닝 팀장 안은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늦게 시작한 만큼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게 된 계기는 실업팀 시절에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재활을 하고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복귀가 잘 안 돼서 그때 은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어떤 직업이냐를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짧게 이걸 설명하기는 많이 어렵지만 말씀드린다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무 트레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우선은 훈련을 하는 선수와 재활을 하는 선수로 구분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하는 선수는 훈련 전 스트레칭이나 부상 방지를 위해서 테이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훈련 중에는 훈련 중 생길 수 있는 부상을 응급처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훈련 후에는 컨디셔닝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 테라피나 치료, 마사지 등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저희가 프로그램 짜서 재활을 통해서 현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는 저희 팀에도 의무 트레이너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상을 당하면서 재활센터를 다니게 됐는데 누군가 저의 부상 부위를 피드백을 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계기에 제가 있던 팀의 감독님이 저에게 트레이너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한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수 은퇴를 하면서 트레이너 공부를 바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 협회에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연수를 받고 또 세미나나 그런 교육을 계속 다니면서 팀에서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트레이너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면이나 부족한 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팀에 있을 때 대학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거긴 요즘에 스포츠의학과 이런 곳에서 선수 트레이너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고요. 요즘은 물리치료사들도 트레이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트레이너의 길을 가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근무를 해보면서 느꼈는데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기 전 징후를 빨리 체크해서 그 선수들이 부상이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의무 트레이너로서 가장 중점을 주고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처음 팀에 왔을 때 보면 자기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어느 부위가 약한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몸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컨디셔닝을 할 때 제일 먼저 선수들에게 당부하는 건 수면이거든요. 휴식과 훈련, 수면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잠을 늦게 자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잠을 늦게 자면 아침에 많이 피곤하고 컨디셔닝에 많이 해치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잠은 충분히 8시간 이상 자는 것과 항상 그 근육의 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들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농구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많이 망설였던 게 축구는 하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지 쪽으로는 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농구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이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지를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사실 제가 좀 가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선수들도 몸싸움을 하고 뛰어야 훈련을 할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 선수들도 뭐 발목, 무릎, 허리에 부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종목이 제가 축구 선수여서 농구를 가는 건 제가 선입견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트레이너들을 뽑을 때 팀에서는 다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그 가고 싶어 하는 팀이 만약에 선수 트레이너를 뽑는다면 적극적으로 면접에 응하면 저는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너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팀이나 종목에 가고 싶다면 그 협회나 그런 사이트에 가면 공고 페이지가 많이 뜨거든요. 그런 걸 보고 갈 수도 있고 또 지인의 추천으로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다른 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쳤던 부위를 선수들이 다쳤을 때 어떤 통증의 강도인지 어떻게 움직였을 때 불편한지를 제가 경험에 의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선수 출신의 트레이너가 됐을 때 아마 그게 저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한 출신의 트레이너들은 본인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마음인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경험에 의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수들과 뭐 꼭 치료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를 할 때도 저의 경험을 선수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선수들하고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딱 의무 트레이너의 자격증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뭐 스포츠의학과나 체육학과, 그리고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마사지 또는 뭐 재활훈련 이런 것들은 요즘에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격증은 그 학교에서도 지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페이지를 찾아서 보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의무 트레이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느꼈는데 그만큼 요즘은 많은 정보와 관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무 트레이너를 하면 좋은 점은 제일 가까운 현장에서 선수들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본인이 치료하고 케어해 준 선수가 코트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잘했을 때 오는 그 희열과 뿌듯함은 선수 시절만큼 좋았다고 저는 경험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의무 트레이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열정과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